그거보다 이제 그냥 함께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오셨어요. 조남이 제가 제 전함은 이옥범 전교님 간단하게 그냥 자기 말씀. 제가요? 저 할 얘기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말씀해. 옆에 나가셨어. 됐어요. 아니야. 왜또넌 풀수같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성면 가곡리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와서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단 가옥서 산다는 것 뿐이고 와서 보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러길 기대해요. 저는 순전 도둑으로만 저녁으로만 또 선생님 없이 혼자만 배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리고 저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적에 어떤 그 유림 한 분이 천거를 했어요. 자네 크거든. 향이 나와. 그래 향기로 가기 시작했지요. 기어때 삶아서 갔는데 저를 이쁘게 보시고 또 착하게 보고 부지런하게 보고 그러셨어요. 부지런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몸이 늙었는데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고요. 또 안 되는 일 없지요. 뭐 내가 하면 된다고만 주장을 했어요. 되는 걸로만. 그래서 안 되는 일 없다. 내가 해서는 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다. 자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배운 것이 천자문이 이렇게 동문노선도 여기 나왔네. 명인봉감 소학 전문에 수신제가 칠국평천이라는 아주 이렇게 우리 이구댕이지요. 사람이 솔직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못할 것이 어디 있나. 이게 아주 내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좋은 선생님 말씀 듣게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어른들 앞에서 제 이름을 받게 됐어요. 이옥범이에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사공년생이에요. 40년생인 경진생이시네요. 84세시래요. 노송 향교 명함이라고 왔어. 거기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가지 되면 저는 노성 향교에 전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혼자 오시오? 처음부터 다시 하시라고. 우리 처음 다시 앞에는 독학하신 분을 처음부터 오셨다가 중간에 뭐 안 나오셨. 우리 윤양 선생님도 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동참하셨던 분이라 뭐 별도로 특별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안 했어요. 첫 시간에 같이 오셨었는데 동참하셨었는데 박수 치니까. 네, 윤양입니다. 저는 시청에서 퇴직했고요. 여기 백록학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감사로 오셨고. 배우고는 싶은데 잘 몰라서 한문을. 그래서 저기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종종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국장님은 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여기 유치하시는데 아주 공로를 많이 크게 기여하신 분이에요. 그 음으로 양으로 하여튼 거의 그냥 힘을 전부 혼자 쓰시다시피 했어요. 박수 한번 좀 보내. 그리고 여기서는 하여튼 보배로서 유교문화 쪽에서는 국보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6장까지 했고요. 7장, 8장. 이제 7장은 지금 여러 말씀이 좀 길어요. 길어서 7장 진도를 배우겠습니다.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등장 인물이 맹무백은 위정편 제2장이면 페이지 수로 '페이지수로 보면은 18. 이정편 5장이네요. 5장 6장 21쪽에 보면은요, 맹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맹의자, 그 당시 노나라의 대부고요. 맹의자의 아들이 맹무백입니다. 22쪽에 그러니까 부자간에 등장을 하는 거죠. 22쪽에 6장에 마지막 줄에 맹무백이 문효한데 자왈 부모는 유기 질지우시니라 공자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 부자간에 다 물었어요. 맹의자도 효를 물었고 그다음 맹무백이도 이제 공자께 효를 물은. 그러니까 효를 물을 정도로 그 노나라 대부 중에서는 그 공자 학단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무백도 아마 어쩌면 그 공자 학단에 자주 나와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3쪽 지금 맹무백이 문 자로는 인호일까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맹무백이 자로에 대해서 묻기를 자로는 어진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글자가 없죠. 만맹, 맛백, 호반무, 맛백, 그 물을문, 아들자, 길로, 어지린, 어조사호, 아들자, 가루알, 안입을, 알지, 이끼야, 어조사야. 맹무백이
자로에 대해서 묻기를 자로는 어진 사람입니까? 이거 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공자님이 어짐에 대해서는 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 지금 어지린자가 몇 번 나오냐면 요게 26번째 등장하는 어지린자인데요. 논어에 100번 나와요. 100번. 100번 나오는데 군자는 88번인가라는 되고요. 88회.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은 인사상이고 공자는 군자를 이상으로 해서 군자의 인격성을 이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는 이유가 논어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인으로 인하다고 했느냐? 그런데 공자 개체자는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3천 제자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10철이라고 그래요. 10철 10명의 수제자들 훌륭한 제자들이 10명 10철 공문 10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학을 이어받은 이은 그 제자가 안현, 증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사, 그 다음에 안증사명이라고 그래요.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맹자는 이제 말하자면 손자대 정도 되는 거죠. 직접 공자한테 영향을 받고 제자가 된 이은 사람은 안회, 안현, 안회. 그 다음에 이제 증자, 증삼, 석삼자, 가진 석삼자, 안증삼. 그 다음에 공자의 손자 자사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여 년 후에 맹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주님 나와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향교에 가면은 그 앞에 제일 앞에 사당에 모신 어른이 이제 대성지성 문선왕 공자님이시고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넷을 모셨어요. 그게 이제 사성이 이제 그 넷까지 합쳐서 오성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10철은 옛날에는 10철을 모셨는데 지금은 10철을 안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역사상으로 말하면 성리학 시대에 그 이후에 이제 도통을 이은 분들, 그 육군자를 모셨고, 그 다음에 동방 18현, 18현인 학자들을 모셔서 그 이제 대성전을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 10철은 적어도 훌륭한 이제 공자님의 제자들이로 이렇게 10철을 등하는데 그 10철을 불러드리면 민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염배구 자가 배구고 갈경자 염경 그 다음에 염옹 중궁 지난 시간에 한 염옹 중궁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올 제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여인데 이름은 제여고 자는 자
그 다음에 단목사라고 해서 자공의 단목사 설명을 한번 했어요. 2번인가 3번. 그 다음에 염구, 염시들이 좀 많으네요. 그 청렴염자가 아니고 두제자의 위에 한약을 뺀 글자 있어요. 염자. 막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염시들이 셋이나 10철 중에 훌륭한 제자 10 중에 셋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염구.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염구고 구할 구자고, 그 다음에 자는 아들 자자야 돼 이스류자 자유. 그 다음에 중유라고 하는 버금중자 중유.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로. 여기 자로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이 7장의 얘기 맹무백이 자로에 대해서 물었다 이러니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은 중유예요. 중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원자 성을 가진 언언이라고 하는 언언 자유, 노류자 자유, 이스류자 자유가 아니고 노류자 자유. 그 다음에 자하라고 하는 사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름은 복상이다. 성은 복이고 이름은 장사상자 자상. 복상이다. 자는 여름맞자, 아들 잡자 여름맞자 자하. 그 다음에 10번째 전손사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다 합니다. 자장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풀장자. 자는 자장이고 이름은 전손사. 10명의 제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맹무백이 자로에 대해서 자로는 지금 얘기하는 중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 말씀하시기를 부지야로라. 아니다라고는 안 하셨는데 모르겠다. 참 아주 명대답을 하셨죠. 그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인하다고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철 중에서 10철에는 안연이 빠졌네요. 그죠? 안연하고 증자는 10철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제자인 두 사람이, 안연은 공자보다 앞서서 죽었어요. 근데 애끼는 제자인데 그 공자 앞에 갔죠. 안연, 안유, 안회참, 못년자도 쓰고, 안자는 편안한 자가 아니고 얼굴 안자입니다. 회라고도 했어요. 안회. 보라고 했죠. 오직 이 안회만 어길다라고 했어요. 그 삼천제자 중에서 오직 허락하신 인하다라고 허락한 분은
바로 이 아내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물으면 아까도 저 앞에 시간에서도 나왔는데 부지기인이언이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71쪽에 그 어질문 내가 알지 못하겠거니와 언용영이리요 왜 그 말재주 있는 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거기서도 부지인이언이와 인하다가라고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인한건 내가 알지 못하겠거니와 왜 그 말재주 없는 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부지하라 알지 못한다. 또 물었어요. 또 맹무백이 이제 물어서 또 물은데 자왈 유는 자로는 천승지국에 그러면 어질지 못하면 어질지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어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다시 물은 모양이죠. 또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유는 자로는 천승지국의 가사치기 부야 언이와 부지기이냐 캐라. 또다시 부지기이냐 그 어진 건 내가 어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천승지국의 가사치기 부야라. 천승지국은 천필의 수레를 전쟁에 출전시킬 수 있는 나라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끄는 수레가 말이 몇 마리가 끄냐면 4마리가 끄는 수레를 1000대를 낼 수 있는 나라다. 전장이나 이런데 출전할 때 1000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를 천승지국이고, 그럼 만대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천자라고 그래요. 천자. 만승천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만대의 수레를 동원할 만한 그러한 큰 국가를 이제 천자라고 하고 그것을 천자라고 한다. 이게 여기는 국이란 나라지만 만승지국이라고 하죠. 만승의 높은 자리를 왕을 말할 때 이제 보통 천승지국은 제후국가죠. 그러니까 제후국가. 만승국가는 천자의 나라고, 그래서 천승의 나라에 가사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할 수 있다. 치기부 다스리는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세금을 부과한다 할 때 이 부자예요. 부과할 부자. 세금 부자죠, 말하자면. 여기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엇에다 세금을 부과했냐면 밭에다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밭을 크기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 그래서 세금 부자인데요. 부과할 부자. 부과하면 부여할 부자도 돼요. 줄 부자도 되고요. 근데 세금을 부과하는, 말하자면 천승지국에 세금을 맡은 관리로서 다스림에 쓸만하거니와 사용하거니와 부지기이냐 캐라. 이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인격적으로 다른 능력을 있어서 천승지국에 말하자면 어떤 재무장관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런 건 할 수 있는 인물은 되지만 인격적으로 인이라고는 난 모르겠다. 인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완전히 인하다고 하는 인격을 가진 인으로
인으로 말하자면 판단을 해서 허락한 분은 바로 안현 아내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기이냐 계란. 어진 건 나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구야는 하여 있고 이제 이 맹무백이 계속 물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구는 어떠하냐? 구는 아까 염구라고 그랬지. 염구고 이스루자 염구고 구할 구자예요. 이스루자 아델자자 이스루자 자유. 자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구는 그 야자는 이끼야자는 이게 말하자면 호칭의 어미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야 하고 우리가 호칭을 부르는 야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억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측을 저는. 근데 옛날에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써요. 중국에서도 야자를 안 붙이는데 공자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고문으로 올라갈수록 한문도 고문으로 올라갈수록 그 어순이 한국 어순하고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끼야자가 끝머리 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끼야자는 이다라고 하는 어미인데 여기서도 이름에 붙어 있을 때는 호칭이고 문장 끝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종결어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다. 그래서 구야는 할 때는 구는 그냥 야자는 이제 그 어미니까 빼고 구는 어떠냐? 염구 자유라고 하는 그 제자는 어떠하니까 인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말하면 하여하니 있고 하니까 공자 말씀하시를 구는 천실지읍과 백승지 가해. 여기는 천승은 국이라고 했는데 백승은 이거는 이제 대부나 이런 하나의 권력자로서의 국가 형태가 안 된. 말하자면 천승은 이제 말하자면 봉건 국가고 주나라의 봉건 국가니까 작은 나라들 봉해진 나라들 봉건 국가인데 천실지읍이라든가 백승지 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부나 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 또는 벼슬살이 하는 사람. 그래 천실을 가진 집, 그러니까 읍의 뭐 지금의 읍하고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크기는 하여튼 천실을 천가구라고 해야 되겠죠. 천실은. 근데 여기 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좁은 단위의 집은 아니고 한 집안을 얘기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가족의 대가족 1000개를 가진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읍의 재상 또는 백승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 네 마리에 한 필에 네 마리로 네 마리가 끄는 그 수레 그 100대를 말하자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대부 정도의 그 벼슬 그러한 거기에 재상이 될 수는 있을 거니와 가사 재상으로
부려 쓸 수는 있거니와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기인약해라. 인은 그 인에 대해서는 그 인한지 정도는 내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인에 대한 공자의 그 애착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무한테나 허락할 수 없는 그러한 인격의 최고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비슷한 똑같은 형태로 적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건 공서적, 성은 공서고 이름은 적이에요. 여기 성이고 이건 적이다. 근데 이름 짓는 그 당시 이름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자면 빨갱이에요, 빨갱이. 하여튼 몸에 빨간 점이 있거나 뭐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됐는데 적이란 이름을 붙여서 적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름은 지금처럼 우아하게 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적이라고 하는 사람, 그 추석에 적은 공자의 제자요.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여기 추석에 나와 있습니다. 성은 공서요. 자는 아들 자자에다가 화려할 화자, 빛날 화자. 자화. 그러니까 아마 붉은색도 이게 화려한 색하고 연결돼서 아마 빨간색은 화려한 색으로 색에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를 이름에 대한 이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그래서 자를 져줬던 거예요.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글자인지 아세요? 이거 말하자면 풀입니다. 요 밑에도 이게 풀이에요. 여기에 풀, 여기에 풀, 요 가운데도 풀, 그 다음에 여기에도 풀, 두 개 풀. 풀이면서 이것은 뭐예요? 나무. 풀이면서도 열십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풀초두라고 하지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이런 뜻이에요. 열매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열매가 열다라고 되어 있죠. 열다.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이 여름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모든 것이 개방해서 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모든 식물들이나 또는 동물들도 여름은 전부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열려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름 계절이라는 거예요. 연다라고 하는 것은 개방이라는 의미도 있고 열매가 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잔뜩 열린 거예요. 열매를 열려면 그냥 열매만 열어나요? 꽃이 피어야 열매가 열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 풀, 식물을 모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울 화, 화려할 화. 얘들이 이것도 좋아해가지고 중 가운데에 있는 화려한 나라다, 뭐 꽃다운 나라다 해가지고 자기들 이름을 중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존심을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하고 꽃다운 나라에 비하면 다른 변두리는 천이다 이거지. 오랑캐다 이거. 그래서 저들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화의 문명을 열어주고 심어준 사람은 누구냐? 이게 사실은 나는 동이족이다. 그 역사적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그 지하에서 나온 출토품을 속여가면서 이것도 우리 거다. 이거 원래 우리 거다. 우리 거는 저기 낙양이나 저쪽에 서안 쪽에 중심을 가지고 있던 개들이 한족들이 이 요동 멀요자 아닙니까? 멀요자 아득하고 멀으니까 얘들이 굉장히 멀어서 먼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아득하고 멀다. 자기들이 그 미치지 못하던 도리어 이 요하가 문명이 더 앞섰고 큰 활을 짊어지고 다니던 그러한 민족이었다. 저들한테는 위협적인 존재, 저들한테 심어준 거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 나라라고 아득히 먼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 그러고 나중에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걸로 자기네들이 한 걸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지하에서 출토품이 나오는데 역사가 3000년이나 앞선다 이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얼른 이거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탕을 보면은 유교 문화도 중국 게 아니에요. 이거 유교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주역도 이게 동방의 제왕이었어요. 보크시가. 그리고 순임금 요순 시대를 거쳐서 하은주를 거쳐서 이제 말하자면 유학이 완성이 되는데 그 우하은주에서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나라인 순임금이 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은나라인 탕림금의 나라인 은나라 이건 분명히 자기네들도 동방민족의 자기의 중원을 지배했던 걸로 이렇게 역사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숨겨요? 그 인정을 하는데 그것도 그 뿌리가 되는 요하문명은 이거 새롭게 발명된 거예요. 이 갑골문에서부터 시작돼요. 갑골문이 출토가 됐는데 처음에 갑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뼈니까 뼈에서 출토가 됐는데 땅에서 출토가 됐는데 옛날 묵은 말하자면 뼈란 말이죠. 그래서 한약방에서 그걸 다려먹고 뭐 약으로 썼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거기에 글씨도 써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되고 그것이 출토된 것에 대한 그것을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은나라의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많은 글자를 이제 그 원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그것의 뿌리가 또 어디냐면 바로 요하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동방의 요하문명에서 출발해서 중원을 지배한 은나라가 동이족이고 그 동이족이 세운 중국을 지배했던 그 은나라 시대가 중국 문명을 거의 완성시킨 시기다. 왜? 한자의 뿌리가 그때 나왔고, 그리고 천도와 지도, 인도의 뿌리가 근거가 되는 천도 지도에 대한 논의가 그때 이루어진 거죠. 주나라는요, 인문 문화 중심으로 해서
그 고대 문화를 부정하면서 자기 인문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중국화 현상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되는 한족 중심의 문화로 전부 자기 문화들을 탈바꿈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우리 민족, 우리는 거기서 물론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한반도로 이렇게 왔고 그 당시에 한반도에 와 있음으로 해서 동이족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거죠. 만주족하고.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게 결국은 우리 동이족에 속하는 거예요. 진나라도 사실은 진시황의 진나라도 그 민족은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설이 그래요. 진시황이 탄생 설화가 그 새의 알을 삼키고 진시황을 배에서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새 문화는 바로 우리 말하자면 동양 문화의 뿌리고 그것의 그 뿌리의 근거지는 유화문명, 홍산 문화라고도 하고 유화 문화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월 동안에 그 말하자면 혈통이 섞이고 그 혈통이 안 섞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물론 그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고 중국에 가서 문명이 발달하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우리가 받았지만 그 혈통으로 보면 이게 말하자면 조선이 동이족의 혈통을 이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공자동이 동이족이 혈통이니까 은나라의 왕족이니까 왕자의 자손이니까 혈통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그 중화 사상이 결국은 다른 지역에 대한 문화를 깔보고 무시하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게 중국은 자기네 속국이었다. 한국은 시진핑이 가서 얘기한 게 속국이라고 저희 말하는 종주국인데 사실은. 근데 언젠가는 뒤집어집니다. 그게 이제 주역 이치야. 지천태괴, 천지비괴에서 지천태괴로 그 이제 그것을 주장한 것이 이제 연산의 소위 김일부라고 하는 분의 정역 사상이죠. 근데 그 조짐이 지금 보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서구하고 동양의 한국하고 이대로 잘만 가면 중국도 결국은 우리가 앞섰잖아요. 지금 뒤떨어지려고 하는 거지만 한동안 앞섰잖아요. 몇 년 뒤떨어졌었는데 지금 앞서도 그 오래 못 간다. 왜냐? 히토류 같은 것이 지금 앞으로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국밖에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몽고에서 그것이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거지. 그래 몽고하고 지금 저걸 맺잖아요. 몽고가 한국열이 말이죠. 굉장히 한국풍이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몽고가 그 혈통으로 보면 유전자적인 혈통으로 보면 우리하고 상당히 가깝고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세상이 몇 년 내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이
미국과 맞먹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왜? 그 무슨 계통이요? 요즘 AI거나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또는 IT. 건전지 배터리 분야 2차전지. 또는 또 뭐야? IT 반도체. IT 분야 이런 쪽에서 지금 저 미국이 우리한테 사정할 정도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그 중국을 우리는 그때는 이제 중국에 우리가 문화 주인이었고 너희들은 적국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너무 나갔는데요. 적은 어떠합니까 하니까 공자 말씀은 적은 속대 입어조하야 그 조정에 속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묶을 속자하고 대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직을 높은 자리를 관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무관대를 쓰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대라고 하는 것은 그 관을 쓰고 뭐 조정의 신하로서 서서 가사여 빈객언야. 그러니까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러한 그 말하자면 정승이나 장관이 될 만하다. 그러나 그렇거니와 부직이인이 아니라 그래도 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요게서 여기에 부직이이냐 그것이 주제가 되네요. 그래서 7장을 읽고 잘 생각하시면서 맹무백이 자로에게 물어 말하기를 자로에게가 아니라 자로에 대해서 묻기를 인합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 말씀에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또 물어서 그럼 유해는 어떤 제목입니까? 그러니까 천승이국의 천승의 나라에서 그 말하자면 살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될 거니와 그 인은 인격적으로 인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군은 어떻습니까? 염군은 어떻습니까? 공자 말씀하기를 군은 천실의 읍과 백승의 가에 말하자면 재상 노릇은 할 수 있겠거니와 인한지는 내 모르겠다. 적은 어떻습니까? 적은 그 천자 조정에 관대를 하고 조정에 나아가서 높은 벼슬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빈객을 맡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있겠거니와 그 어진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 그 어진 거하고 그 능력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진 건 인격의 문제고 인간 본성의 문제고 그 재능은 재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동일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7장을 읽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맹무백이 문 시작. 맹무